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통합과학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박수! 자, 우리 간단하게 했던 얘기들을 빠르게 넘어가고요. 네, 저에 대한 소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많이 했죠. 그러니까 넘어가고, 사실은 그 공지사항이 좀 있습니다. 공지사항이 좀 있어서 얘는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서 갈게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질문을 좀 많이 하셔서 이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우리 준비물, 수업시간 준비물 바로 뭐죠? 교과서. 우리 들어봅시다. 잘 가져왔는지 봅시다. 네, 잘 가져오셨죠? 우리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차례를 펴보세요. 목차. 여기 목차를 펴보세요. 목차 펴보시면은 저랑 같이 할 내용이 어디냐를 지금 알려드릴 건데, 대단원 두 번째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거,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 이거랑, 그리고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이렇게 두 개 일단 체크했죠? 네, 책에서는 여기 있겠죠, 여기. 두 번째는 3단원으로 넘어가서 3단원의 첫 번째 두 개,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그리고 직권의 변화와 판구조론, 이쪽 페이지에 여기에 있겠죠. 우리 미래인 교과서 아닌가? 미래인 교과서 맞아요. 미래인 교과서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지구과학은 크게 이렇게 4단원을 할 건데요. 일단은 보시면 총 몇 단원인 거죠? 그러니까 소단원? 4개입니다. 그러면 그냥 높은 확률로 중간고사 때 2개 나가고 기말고사 때 전범위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죠? 자, 전범위로 가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수능을 쪼개서 보나요? 아니요. 수능은 뭐죠? 전범위죠. 그렇기 때문에 전범위로 가는 거예요. 우리 수능 연습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제가 수업을 하다가 보면은 2개보다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또 공지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2번 좀 중요합니다. 자, 수업 시간에는 빡 집중해서 이해하는 거 위주로 가시고, 필기는 나중에 지금 찍고 있는 이런 영상들 보면서 추가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뭐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뭐가 중요하다?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해하지도 않고 그냥 막 옮겨 적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몇 시간 뒤에 복습할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내가 그걸 왜 썼지? 이런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이해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야 된다? 복습. 나 수업 시간 열심히 들어서 이해했어. 좋아. 하고 다음 시간에 그대로 오면은 당연히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꼭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랑 다음 시간에 또 보면 됩니다. 필기하다가 내용 놓치지 마시고 영상 올라가는 거 보고 다시 하시면 되고요. 그 필기 노트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전 수업 준비 열심히 해온다 했잖아요. 네, 열심히 이렇게 꼼꼼하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 다 적어야 되나 할 수 있는데, 얘의 본문은 기본적으로 요 책 알죠? 아래 사진으로 나와 있는 요 책. 저랑 방과하시는 분은 방과후 교재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개념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골자, 메인이고요.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기 그거 다 옮겨 적으면 여러분 손가락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책 하나 구비를 해서 거기에 이제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하는 말들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긴 하겠죠. 혹은 영상 나중에 올라가는 거 보면서 본인들의 필기 노트를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 방식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제 원본 파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정리하는 연습을 1학년부터 해봐야 돼요. 왜냐면 저처럼 이렇게 모든 자료를 다 공유해 주는 선생님만 만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수님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봤을 때 그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가공하는 능력을 1학년이 지금부터 키워가야 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직접 복습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번째! 기준은 언제나 뭐다? 교과서입니다. 네,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넘어서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묶여있는 몸이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어렵게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가끔 폭주해가지고 막 어려운 내용을 막 합니다. 근데 이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언제나 준비된 폭주를 해요. 그냥 폭주하지 않고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지 하고 준비해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주에서 너무 어려운 내용이다. 분명 지금까지 막 이해가 됐는데 제가 경고를 하거든요. 이제부터 할 얘기는 조금 어려워요. 들었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라? 여러분이 멍청한 게 아니에요. 제가 폭주한 겁니다. 제 잘못이에요. 내가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뭐를 봐라? 교과서를 봐라. 그게 기준이니까. 교과서에 있는 게 이해가 돼? 그러면은 여러분 괜찮아요.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교과서랑 혹은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요 책 수준에서만 출제될 거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너무 잘하면 또 조금 어렵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려운 내용을 제가 왜
의도된 폭주를 하냐면 결국엔 여러분이 2학년, 3학년, 내년이나 내후년 혹은 그 다음 해 대학교 갔을 때 어차피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익숙해져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거 지구학 시간 때 들었던 건데 하면서 조금 편하게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면 좋으냐,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은 글씨의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무슨 색이 보여요? 그렇죠. 뭐 검은색도 보이고 초록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어머, 뭐도 있어요? 형광펜도 있고,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 빨간색이나 형광펜 이런 거겠죠. 그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머, 다 알려줘.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빨간색이나 형광펜 나오면 어떻다? 매우 중요한 것들이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들도 있었죠. 그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첨언이라 생각하면 돼요. 첨가하는 말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어렵지만 알면 좋은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 한 번에 다 이해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없죠? 그러면은 뭐부터 공부하는 게 좋을까? 빨간색이랑 형광펜 위주로. 알겠어요? 이거 막 여러 번 복습하다 보니까 얘가 좀 익숙해져. 그럼 뭘 봐? 초록색도 보면 된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이것저것 많이 하실 텐데 질문은 뭐를 활용한다? 네이버 카페. 왜 그러냐면은 그 수업 다 끝나고 저한테 막 와가지고 질문하시는 건 당연히 대답 다 해드려요. 근데 뭐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야자를 하거나 복습을 할 때 혹은 주말에 공부하다 보면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거를 저한테 뭐 겐톡이나 혹은 뭐 DM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똑같이 언제나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네이버 카페에 질문 올려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 카페에 올려서 우리가 그 질문을 공유하면서 한 팀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는 저 친구도 모를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내가 모르는 건 얘도 모를 거거든.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모르는 거 올려서 같이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 훨씬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네이버에다가 창용쌤과 함께하는 불꽃지구와 네이버 카페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에 왼쪽에 통합과학 세션이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다가 인터넷이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네, 해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수업 시간에 저번 시간 OT 했었잖아요. 그때 했던 세 가지 약속 뭐였죠? 1번 늦지 않는다, 2번 딴짓 안 한다, 3번 자지 않는다. 오케이. 이 약속이 깨지면은 저는 진짜 농담 아니라 노트북 덮고 그냥 수업 안 합니다. 누구 손해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수업 안 하면 목도 안 아프고 지금 목 가 있잖아요. 저는 개이득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로 제가 빈정상하면 수업 안 하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와 줄 거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중에 질문. 질문 좋습니다. 빨리 복강하면 가져와도 되나? 갔다 오세요. 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또 팁이 있어요. 오른쪽 위에 뭔가 이런 게 있죠? 도와줘요, 창경쌤,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여기 QR이 있습니다. 그죠? QR을 한번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영상 멈춰놓고 QR을 찍으면 되겠죠? 제가 확대를 좀 진하게 해볼게요. 아니면은 제가 네이버 댓글, 그 영상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이 QR을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은 댓글을 보시면은 어떤 영상이 나오냐면 제가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이제 지구과학 원수업이나 투수업을 하다가 해당 내용 중에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이전교육과정에서 가르친 영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으면은 이 영상 뭐 QR이든 아니면 댓글이든 걸려있는 영상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 보겠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뭐냐면 고온 고밀도, 굉장히 온도가 높고 빽빽한 광원에서 이런 식으로 작년에 했던 수업 영상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분들이면은 이런 영상 보면서 본인의 어떤 지식의 지평선을 넓혀주면 좋겠죠. 됐죠? 예. 자, 오케이. 그러면은 수업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기지개 한번 켜고, 박수 한번 치고, 책상도 치고, 준비됐습니까? 예. 오케이, 갑시다. 자, 1번. 우리의 첫 수업의 첫 단어가 뭡니까? 스펙트럼. 뭐라고요? 스펙트럼. 저 스펙트럼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저 들어본 적 있고. 못 들어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영어입니다. 일단은 스펙트럼. SPECTRUM. 스펙트럼이죠. 아니, 말이 너무 어려워. 여러분이 과학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를, 저는 과학 선생님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학이 나빴어.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살짝 생각을 우리가 바꾸면은 쉬운 말인데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해. 그래서 과학은 사실은 되게 섹시한 학문입니다. 왜냐면 쉬운 거를
섹시하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되게 있어 보인다? 근데 사실 이렇게 써있는 어떤 정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학, 수학에서. 근데 이 정의가 사실은 쉽게만 이해할 수 있으면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역할은 이 어렵게 생긴 정의를 벗겨드리는 겁니다. 쉽게. 한번 읽어볼게요. 스펙트럼이 뭐지? 읽어볼게요. 시작. 빛을 분광기나 프리즘에 통과시킬 때 빛이 나뉘어지면서 만들어진 세계띠. 뭔 소리야 이게? 어렵죠? 자, 봐봐. 천천히 생각해봐요. 빛을 뭐로? 분광기. 자, 분광기가 뭐냐면 분이 분수할 때 분자예요. 무슨 분자일까 그러면? 나눌 분자. 광은 뭘까? 빛광자겠죠. 기는 어떤 기계. 그러니까 빛을 나누는 기계에 빛을 넣은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빛이 나누어지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 혹은 프리즘 들어봤어요? 이 삼각형 유리 원기둥. 한 번쯤 봤을 텐데 거기를 통과하면은 빛이 싹 하면서 무지개가 쫙 나오죠. 그지? 그거. 그래서 빛을 나눠주는 기계인 분광기나 그런 역할을 해주는 유리 덩어리인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그 빛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랑 나눠지면서 이렇게 되죠. 쫙. 이게 스펙트럼입니다. 다시 읽어볼까? 스펙트럼 정의 시작. 빛을 분광기나 프리즘에 통과시킬 때 빛이 나누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색의 띠. 자, 다시 읽으니까 조금 더 이해돼요?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자, 대표적인 예시가 뭘까요? 스펙트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햇빛이 어떻게 되죠? 쫙 되면 무지개 정답. 스펙트럼의 대표적인 예시가 무지개예요. 그러면 제가 무지개의 상태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백색광, 하얀색 빛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햇빛이에요.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진 않잖아요. 자연에 막 프리즘이 있진 않잖아. 프리즘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대기에 있는 물방울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공기 중에 수증기 물방울을 만나면은 물방울이 빛을 휘게 하면서 촤악 무지개를 만듭니다. 이 촤악을 과학적으로 좀 유식하고 섹시하게 뭐라 하냐면 촤악 산란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의 산란입니다. 나중에 배우면 돼요. 알겠죠? 과학 어려운 거 없다니까. 좋아요. 좀 더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좀 더. 초록색이죠? 무슨 뜻일까? 일단 어려워. 어려워서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그래도 여러 번 보면서 이해하면 좋다. 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읽었던 지금도 아마 책이 계속 나오는 걸로 아는데 유명한 만화책 있잖아요. 과학 만화책. 이름 뭡니까? Y 정답. Y가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에요? 왜죠?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왜 얘가 이렇게 휘어서 무지개가 촥 나올까라는 질문이 생각이 되죠. 그럼 왜 무지개가 나올까?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라고 써있죠. 말이 어려워. 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로 볼까? 여기로 봐야겠다. 사진이 너무 작으니까 좀 키울게요. 슉 키워서. 잘 보이죠? 뒤에. 오케이. 이 무지개를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가시광선 나 들어갔다. 거의 없을 겁니다. 어려워 말이 너무. 자, 가시광선이 왜 가시광선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가가 무슨 가일까? 가능하다 정답. 시. 눈으로 시. 시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눈으로 보는 게 가능한 빛이라서 가시광선이에요. 왜?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이잖아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좋아. 가시광선. 근데 이 가시광선을 봤더니 이건 조금 외워줘야 돼요. 아래 걸로 보여드릴게. 외워줘야 돼.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빛?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 그 중에 보라색 쪽이 짧은 파장이에요. 이건 외워야 돼. 뭐라고? 보라색이 무슨 파장? 짧은 파장. 파장이 뭐냐면은 물결 생각해보면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하나가 반복되는 그 길이가 파장이에요. 근데 보라색은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고요. 빨간색 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길어져요. 그냥 이건 이해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한번 툭툭 쳐주고 저기도 한번 툭툭 쳐주고. 자, 보라색은 짧은 파장. 근데 보라색에서 그러면은 쭉 가서 빨간색 되면 얘는 파장이 어떻게 돼요? 긴 파장. 이걸 무슨 빛이라고 한다 우리가? 가시광선이라 한다. 자, 봐봐. 빨간색을 조금 섹시한 말로 뭐라 할까? 적색이라고 하죠. 그지?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대는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듣고 올려요. 0.4 마이크로미터에서 0.7 마이크로미터, 4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까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 모든 파장이 모든 빛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긴 놈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빨간색, 적색보다 길어서 이 바깥으로 나가면 그걸 뭐라 그럴까?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왜가 무슨 뜻이죠? 바깥으로 나가버렸다는 거잖아요.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은 빨간색보다 바깥으로 더 긴 파장이 있는 걔가 뭐다? 적외선. 한 번 더, 한 번 더.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보라색은 파장이 어떻다고? 짧다고. 보라색을 좀 유식한 말로 뭐라 하냐면 자색, 자주색, 자홍색 들어봤죠? 걔보다도 파장이 더 짧을 수도 있잖아. 걔는 자색보다 바깥으로 나와서 더 짧아졌으니까 걔는 뭐? 자외선. 알겠어요? 좀 더 해볼까? 자외선보다도 더 짧아질 수 있잖아. 그게 여러분이 다쳤을 때 찍는 거 뭐예요? 엑스레이. X선은 그거보다 짧습니다. 걔보다 더 짧아지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방사능이 붕괴할 때 나오는 감마선이라는 게 나와요. 길어져 볼까?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넘어서 빨간색 넘어가면 적외선이고 걔보다 길어지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매점에서 먹을 때 뭐에 돌려요?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 걔보다 길어지면 뭘까? 제가 전화할 때 쓰는 전파. 이런 게 나옵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게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파고 전자기 파고 걔네의 파장 길이에 따라서 가시광선이 될 수도 있고 적외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다.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정리된 게 바로 이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지금 할 필요는 없다. 포인트는 제가 이 질문을, 이 내용을 갑자기 왜 하고 있냐면 이 스펙트럼은 방금 말씀드린 빛의 파장이 다 다른 거 이해되죠, 이제? 이거에 따라서 굴절되는 정도가 다른데 짧은 파장일수록 많이 휘어요. 굴절률이 높아요. 이것도 외워주는 게 좋긴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하얀색 빛에서 다양한 빛들이 들어오는데 보라색이 파장이 어떻다 했죠? 짧다 그랬죠? 짧은 게 어떻다 그랬죠? 더 많이 휜다 그랬어요. 봐봐요. 그래서 똑같이 들어왔는데 많이 휘죠. 근데 빨간색은 아까 파장이 어떻다 그랬어요? 길죠. 그러니까 조금 더 휠까 덜 휠까? 덜 휘어서 빨간색은 하하 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쫙 무지개처럼 펼쳐진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미술 시간에 물감으로 이제 이것저것 하잖아요. 빨간색 물감, 초록색 물감, 파란색 물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원색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RGB라고 하죠. 레드, 그린, 블루. 물감을 세 개를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나와요? 검정색이 나오지. 근데 재밌는 건 빛의 삼원색, 똑같이 RGB거든요. 빨간 램프를 켜. 초록 램프를 켜. 파란 램프를 켜. 걔네 세 개가 겹치는 부분은 무슨 색일까? 이번에는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백색광 있잖아요. 이거 백색광. 얘네는 사실은 하얀색 빛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섞이면 그 하얀색 빛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그게 분광기나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합쳐있던 놈들이 짧은 파장은 긴 파장은 해가지고 쫙 펼쳐져 나온다. 이게 뭐다? 스펙트럼.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 스펙트럼의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요. 스펙트럼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펙트럼의 종류. 자, 일단 1번 요 그림. 첫 번째 그림 먼저 볼게요. 어떤 빛이 있어요. 걔가 쭉 와서 프리즘 혹은 분광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빨주노초 파남보 쫙 나오죠. 이게 뭐라고요? 스펙트럼인데 보시면은 어때요? 그라데이션처럼 끊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연속 스펙트럼. 괜찮아요? 그러면은 연속 스펙트럼 있으면은 머릿속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구조화라고 하거든요. 머릿속에 여러분이 길을 그리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 있으면 얘에 대응되는 게 뭐가 있으면 좋을까? 불연속 스펙트럼 있으면 참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제가 그림을 보여줄게요. 뭐가 막 있어요, 갑자기? 선이 있지. 선이 있지.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 다음이 뭐냐면 선 스펙트럼이에요. 용어가 선 스펙트럼이에요. 알겠죠? 근데 선 스펙트럼에는 종류가 두 개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흡수 스펙트럼이랑 방출 스펙트럼이랑 두 개 있어요. 자, 다시 스펙트럼의 종류 뭐 있다고요?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끊겨있는 선 스펙트럼이 있다. 선 스펙트럼의 종류 뭐가 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흡수, 하나는 방출. 틀 잡았어요? 오케이, 간다. 자, 연속 스펙트럼은 이해했죠? 그냥 있는데 분광기나 프리즘 지나가면 쫙 나오는 거.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짓을 왜 하냐면요. 이 짓을 왜 지구과학에서 배우고 이 짓을 왜 우주에서 배우고 있냐면요. 야, 우리가 우주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이 분광기 들고 분석하는 거는 지구에서예요? 우주에서예요? 지금 지구 여기서 하는 거죠. 우리는 우주를 못 가거든? 근데 저 빛은 어디서 날아오는 거죠? 우리가 갈 수 없는 우주에서 나온 거죠. 저 빛은 그래서 무슨 정보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 못한 우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저 빛을 분석을 해내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쫙 연속으로 나올까?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뭐에 가깝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때요? 원래 쭉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중간중간 뭔가 없죠. 뭔가 중간중간 없는 걸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 얘기하냐면 중간중간 흡수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흡수를 누가 했느냐? 별빛과, 이건 우주죠. 우주 공간. 별빛과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하고 있는 프리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까? 그 우주 공간에? 아니요. 막 이런 저온의 기체가 있어요. 뭐라고? 저온의 기체. 뭐라고? 저온의 기체. 제가 이거 만약 고온의 기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땡입니다. 저온의 액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뭐라고? 저온의 기체.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어떤 별을 둘러싼 별의 대기가 바로 이 저온의 기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별은 겁나 뜨겁기 때문에 별에 비해서 대기는 조금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은 별의 몸통에서 빛이 나오는데 대기를 통과하는데 이 저온의 기체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배고픕니다. 뭐라고요? 배고파요. 저온의 기체는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빨리 막 고온이 되고 싶어 해. 배고파서. 근데 어머 뜨거운 빛이 나를 지나가네? 그러면 저온의 기체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 에너지를 먹어요. 이거는 기체마다 정해져 있어. 수소가 좋아하는 기체가 정해져 있고 헬륨이 좋아하는 기체가 정해져 있고 나트륨이 좋아하는 기체가 정해져 있고 이건 정해져 있어요.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어 이거는. 그러면 어떤 빛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와야 돼요? 연속 스펙트럼으로 와야 되는데 중간에 저온의 기체가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 지가 좋아하는 걸 쏙쏙쏙쏙 빼먹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본 결과물은 쏙쏙쏙쏙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흡수 스펙트럼. 잘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엔 보는 건 이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누가 먹었지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온의 기체한테 강제로 우리가 에너지를 줘요. 그럼 얘가 뭐가 될까? 고온의 기체가 되겠죠? 그러면 고온이 됐으면 배불러 하고 가만히 두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안정적인 저온의 상태로 가려고 해요. 그럼 자기가 먹었던 거를 뱉어냅니다. 걔를 분광기로 분석하면은 얘가 좋아하는 놈이 뭔지 이렇게 뱉어낸 게 튀어나와요. 얘가 뱉어내는 스펙트럼이니까 뭐라고 한다?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별을 관측해가지고 송송송송 뚫려 있는 게 있을 때 걔를 우리 이거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거든? 무슨 기체는 뭐 뱉는지? 걔랑 비교해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얘가 어떤 기체를 통과하고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그 별에 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가서 우리가 그 대기성분 채취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뭐만 보고? 빛만 보고 그 별의 대기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스펙트럼이 맨 처음 나오는 이유가 스펙트럼은 우리 우주의 눈이에요. 눈. 여러분이 처음에 눈을 떠야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이 단어는 여러분이 우주에서 눈 뜨는 법을 알려주는 단어예요. 알겠죠?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노란색으로 써봤는데요. 자, 연속 스펙트럼은 뭐냐면 모든 초밥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초밥은 초밥이 어떻죠? 모든 종류가 다 나와요. 그죠? 모든 종류가 딱 다 나온단 말이야. 근데 분명히 난 모든 초밥을 시켰어요. 근데 내가 받아봤더니 계란 초밥이 빠져있네? 그러면은 이 계란 초밥을 누군가가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냐면 주문을 잘 넣었지만 모둠으로 중간에 가져오는 배고픈 종업원이 모든 초밥을 가져오면서 계란 초밥을 빼먹은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종업원 A, 종업원 B, 종업원 C 셋 다 의심스럽거든. 근데 A, B, C 중에 누가 먹었는지가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A, B, C랑 같이 친해져서 회전 초밥집에 갑니다. 회전 초밥집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잖아요. 근데 A가 예를 들어서 계란 초밥만 먹으면 범인은 누구죠? A인 거지.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합니다. 야, 너 배부르게 먹어봐. 고온으로 만들어요. 그랬더니 A라는 종업원은 광어회만 먹어. B라는 그럼 A는 아니잖아요? B라는 종업원은 연어회만 먹어. 그럼 B도 아닌데? C라는 종업원은 계란 초밥만 먹어. 그러면 누가 범인이에요? C라는 거지. 범인 찾았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백열등과 같은 광원에서 빛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방출한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연속적인 게 나타나는 걸 뭐라 할까요? 연속 스펙트럼. 얘에 대응되는 게 뭐다?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에 종류 두 개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거 뭐? 흡수 스펙트럼. 자,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무슨 기체? 저온의 기체를 통과. 그렇지. 그 다음에 프리즘을 통과하면 연속 스펙트럼을 배경으로 검은 선이 나타나는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만든다. 오케이. 두 번째 거, 얘는 뭐예요? 방출 스펙트럼, 그렇지. 기체 방정관과 같이, 기체 방정관이 뭐냐면 그 고온의 기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뱉어내는 거지. 그때 어떤 원소가? 고온, 저온? 고온의 특정 원소가 내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몇 가지 밝은 산으로 이루어진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만든다.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천천히 복습하시면 될 거라 믿습니다. 이 원소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하면요. 1번, 형광펜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소는 저마다 고유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며 한 종류 원소에서 관측되는 흡수선과 방출. 이번에도 너무 어려워. 말을 너무 어렵게 해. 그죠? 무슨 얘기냐면 원소는 저마다 고유의 스펙트럼을 가진다. 한마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문처럼. 여러분 지문이에요. 스펙트럼은 지문이에요. 여러분 지문 보면은 모양 다 다르죠? 굵기 다르죠? 사이즈도 다르죠? 그것처럼 원소는 자기마다 자기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종류 원소에서 관측되는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가 동일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연어 초밥 먹었잖아요? 걔 배때기를 때려. 그럼 걔가 광어회를 뱉을까? 아니죠. 연어 초밥 먹은 사람을 때리면 뭐가 나올까요? 연어 초밥이 나와요. 계란 초밥 먹은 사람을 때리면 계란 초밥이 나와요. 광어 초밥을 먹은 사람은 광어가 나와요. 알겠죠? 그 뜻입니다. 다시 읽어볼까? 시작! 원소는 저마다 고유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며 한 종류의 원소에서 관측되는 흡수선, 방출선 위치. 이제 이해돼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원소는 지문처럼 그냥 정해져 있는 스펙트럼이 있고 먹은 놈 뱉는다. 됐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선의 위치, 굵기, 개수는 원소에 따라 다르다. 뭐랑 똑같은 말이죠, 아까? 고유의 스펙트럼을 가진다는 거죠. 그죠? 세 번째,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별, 은하와 같은 천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뭘 할 수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우주에 대한 눈을 우리가 키운 거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유명한 과학책 이름 뭐였죠? Y죠. 이만큼 공부하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원소들이 선 모양으로 저렇게 불영속적으로 딱딱딱딱 먹을까? 라는 질문이 살짝 들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거 가기 앞서서 일단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제가 아까 말했죠. 수소가 좋아하는 거 탕탕탕탕 정해져 있습니다. 헬륨이 좋아하는 거 탕탕탕탕탕, 리튬이 좋아하는 거, 나트륨이 좋아하는 거, 구리가 좋아하는 거, 스트론튬, 다 이건 과학자들이 알고 있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실제로 태양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한번 질문해볼까? 복습 잘했나? 공부 잘했나 오늘? 오늘 잘 들었어도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스펙트럼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의 종류 뭐뭐 있었죠? 연속, 선. 선에 또 뭐 있었죠? 흡수, 방출. 자, 이건 뭘까요? 연속이에요, 선이에요, 일단? 선이죠. 흡수의 방출이에요? 방출이지, 그렇지. 됐어요? 자, 그 옆에 거 볼게요. 우리가 한번 태양을 직접 관측한 거예요. 우리가 태양 가서 대기 성분을 직접 채취한 걸까? 아니요, 태양빛을 뭐 한 거예요? 분광기나 프리즘 통해서 분석한 거예요. 나온 거를.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 자, 다시 해볼까? 자, 우리 이거 스펙트럼이에요? 맞죠? 스펙트럼 중에 얘는 뭐예요? 연속이에요? 방출이에요? 아니, 선이에요? 선이죠. 선에 뭐뭐 있죠? 흡수 있고 방출 있죠. 이거 뭐예요? 흡수지. 왜냐면은 그라데이션에 먹힌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위에서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복잡하죠. 왜 그럴까? 저온의 기체가 여러 개 있는 거야. 성분이 여러 개 있는 거야. 막 여러 개 섞여 있으니까 뭐 이런 수소가 먹은 거, 헬륨이 먹은 거 막 다 들어가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프로그램에 넣고 대조 비교하면은 태양의 대기 성분은 뭐가 있구나를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태양에 가본 적 없습니다. 가면 타 죽어요. 그치? 근데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분광 분석,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한다. 아까 나온 질문, 왜 하필이면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이 실제 자료들처럼 선으로 나오느냐? 이거는 듣고 흘려요. 여러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정도는 알죠? 원자 안에 제일 중심에 있는 게 뭐죠? 원자 핵이죠. 그 주변 도는 게 뭐예요? 전자. 이 정도는 알죠? 이것도 알아요 혹시? 이거 알면 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전자가 1번 돌고 2번 돌고 3번 돌고 이렇게 일정 층이 있는 거 알아요? 오, 박수. 더 크게 더 크게.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거 알면 끝이야. 무슨 얘기냐? 이 원자 핵 있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자세한 얘기는 뭐 화학이나 물리 시간에 배우세요. 근데
이 정해진 궤도를 돌기 때문에 선으로 나옵니다. 한 줄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그 각 층으로 갈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가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예를 들면 질문해 볼게요. 1번 층에 있는 애한테 2번 층으로 보내고 싶어, 전자를. 이렇게. 그 에너지를 줘야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1번 층에서 2번 층으로 갈 때 10만큼 필요하다고 해볼게요. 근데 얘한테 만약에 15를 주면 어떻게 될까? 더 넘치게 주면. 갈 것 같지? 안 가요. 딱 10 줘야 돼. 겁나 신기하죠? 아니, 1에서 2 가는데 9 주면 안 가는 건 이해되죠? 덜 줬으니까. 근데 15 주면 갈 것 같잖아. 더 줬으니까. 안 가요. 이게 전자의 특징이야. 그래서 지들이 좋아하는 게 정확하게 딱딱딱딱 그 에너지만 줘야지 딱딱딱딱 받아서 그것만 먹어요. 그래서 선으로 나오는 거야. 겁나 신기하죠? 자세한 얘기는 화학쌤이나 물리쌤한테 배우면 더 재밌고요. 이게 바로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해볼까? 과학은 유식한 말로 표현하는 거라 했으니까 딱딱딱딱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는다. 이런 세팅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자화되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양자 들어봤죠? 양자 컴퓨터 할 때 양자. 그 양자화되어 있다는 게 이렇게 전자가 다다다다닥 자기가 정해진 궤도만 도는 걸 양자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식하게 영어로 또 좀 더 표현하면은 퀀텀이라고 하죠. 퀀텀화되어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하면은 이 슬라이드 끝. 자,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번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한번 해볼게. 딱 봐도 빨간색 네모니까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겠죠? 어떤 나무 도막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 괜찮죠? 네. 야, 물질을 봤을 때 확대해서 보니까 작은 것만 하나하나 있대.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조금 더 유식하게 원자. 괜찮아요? 오케이. 그 원자를 또 확대했더니 가운데 있는 거 뭐야? 원자핵. 괜찮아요? 오케이. 이 원자핵 주변에 마이너스 돌고 있는 거 뭐야? 그렇지. 전자. 괜찮아요? 이 원자핵을 또 자세히 봤더니 여기부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가 있을까? 어이구, 왜 이렇게 잘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더. 그치? 혹시 이것도 알라나? 양성자랑 중성자를 또 확대해봤더니 뭐가 있대? 쿼크가 있대요.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쿼크 아닙니다. 쿼크는 그 동물이에요. 귀엽게 생긴 거. 쿼크. 자, 이 내용을 알고 한번 읽어볼까? 본문 시작.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오케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괜찮아요? 원자핵과 전자. 원자핵은 또 뭐로?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정도도 알아요, 혹시? 양성자는 전하량이, 전기가? 양성자, 양이니까 플러스 1이에요. 중성자는 중성이니까 어떨까? 0이에요. 이 정도 알아야 돼. 그리고 양성자랑 중성자는 또 뭐로 돼 있다? 쿼크로 돼 있다. 괜찮아? 오케이. 자, 초록색이죠? 적당히 듣고 재밌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혹시 뭐 침착맨 본 분들이면 한 번쯤 봤을 수도 있는데, 쿼크가 총 6종류가 있어요. 위 쿼크, 아래 쿼크 등 해서 6개가 있는데, 저는 제가 그 물리학 원으로 수능을 봤었는데, 그때는 이게 시험범위였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위 쿼크, 아래 쿼크, 맵시 쿼크, 기묘 쿼크, 꼭대기 쿼크, 바텀 쿼크, 바닥 쿼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은 그 위키백과에 있는 거를 긁어온 건데요. 제가 교육과정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영어로 얘기할게요. up, down, charm, strange, top, bottom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up, down이랑 top, bottom은 괜찮은데 strange를 이상한 쿼크라고 배웠고 charm 쿼크를 야릇한 쿼크라고 배웠어요. charming하다는 거죠. 되게 굉장히 막 매력적인. 그래서 네, 아직도 기억나요. charm 쿼크, 야릇한 쿼크. 또 이제 남고생들 야릇하다 하면 이제 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래서 지금은 맵시 쿼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맵시 있다. 자, 질문. 제가 계속 과학은 무슨 학문이라고 그랬죠? 뭘 던져야 된다? Y를 던져야 된다. 양성자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플러스 1. 중성자는 0. 이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걸 지금 설명해 줄게. 양성자가 좀 유식한 말로 전하량이라는 게 플러스 1이고 중성자가 0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위 쿼크, 아래 쿼크 있는데 위 쿼크는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근데 양성자를 분석해 보면은 위 쿼크가 2개 있고 아래 쿼크가 하나 있어요. 그럼 계산해 볼까? 플러스 3분의 2가 몇 개? 2개. 마이너스 3분의 1이 몇 개? 1개. 그럼 계산해 봐요. 1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1. 자, 중성자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중성자는 위 쿼크가 1개고 아래 쿼크가 2개예요. 그럼 계산해 볼까? 플러스 3분의 2는 1개. 마이너스 3분의 1은 2개. 뭐 나와요? 0. 그래서 중성자는 0. 오케이? 이래서 사실 그랬던 거다. 어쨌든 포인트는 이러한 나머지는 저도 잘 몰라요. 미안해요. 그거는 입자물리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맵시, 기묘, 꼭대기, 바닥이 뭐 하는지는 양심 고백.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쿼크와 같은 뭐로부터? 기본적인 입자들로부터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 괜찮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입자가 그냥 진짜 기본적인 입자예요 라는 뜻이 아니라 물리학에서 말하는 기본 입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아래 써 있거든요. 뭐라 돼 있죠? 쿼크, 렙톤, 보손. 여러분 쿼크는 지금 얘기했지. 그러니까 괜찮죠? 렙톤은 뭐냐면 혹시 들어본 사람 렙톤? 거의 없죠. 처음 듣는 용어죠. 렙톤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전자예요. 아까 여기서 얘는 뭐였어요? 원자핵. 여기 양성자, 중성자 있고 걔네가 이제 쿼크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양성자 주변에 있는 이 전자들 이거 얘네들은 쿼크야? 아니에요. 얘는 전자인데 얘네들이 바로 렙톤이라는 거에 들어가요. 듣고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기본 입자에 쿼크, 렙톤 말고 보손이라는 것도 있는데 보손은 사실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위쿼크, 아래쿼크는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고 또 이제 전자는 뭘 이룬다? 렙톤을 이룬다. 괜찮죠? 네, 렙톤은 일종이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마무리 멘트 하면은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떼쓰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약 137억 년, 138억 년 숫자 너무 중요하지 않고 그때 뭐가 있었죠? 따라따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 빅뱅이죠? 그치? 빅뱅빵! 빅뱅을 우리나라 말로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할까? 빅뱅, 빅이 뭐야? 뱅 뭔데? 폭발. 그래서 빅뱅과 대폭발 우주는 같은 말이에요. 네, 빅뱅이든 대폭발 우주론이든 빅뱅이든 대폭발이든 똑같은 거예요. 빅뱅이 빵 터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우주가 점점 뜨거워졌을까요? 식었을까요? 그치? 빅뱅 했을 때가 제일 뜨겁지 않았을까? 빵 했을 때 엄청 뜨거워요. 근데 걔가 천천히 138억 년 동안 식었겠죠. Why? 왜 식었을까? 팽창하면 왜 식어요? 거리가 멀어지지. 정답. 무슨 얘기냐? 여러분끼리 막 달라붙어봐요. 야 더워! 저기 가! 이렇게 되지. 서로 점점 멀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추워지죠. 그거야. 그래서 처음에 우주라는 하나의 공간에 정해져 있는 에너지 양이 있는데 걔가 우주가 커지면서 팽창하면서 넓은 공간에 그 에너지가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점점 떨어진단 말이야.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 떨어져 있던 애들이 추워. 붙을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맨 처음에 빅뱅 빵 했을 때 제일 큰 입자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제일 작은 애들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빅뱅 빵 했는데 갑자기 제가 거기서 뒷머리 긁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 입자, 뭐 쿼크, 렙톤, 보손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때 온도가 어땠다고요? 굉장히 뜨거웠어. 근데 우주가 점점 팽창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러면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얘기해볼게요. 두 번째니까. 온도가 내려가면은 밀도라는 게 어떻게 될까요? 밀도라는 게 커져요. 온도가 내려가면 서로 막 달라붙으면서 밀도가 커져. 그러니까 중력이 커져. 서로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있던 쿼크들이 어떻게 될까? 붙어. 그럼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양성자나 중성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 따로 막 있던 걔네들이 온도가 더 내려가면 지들끼리 붙어. 그럼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원자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원자핵이 또 점점 식다 보면은 바깥에 돌아다니던 렙톤이라는 전자가 같이 잡힐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뭐가 만들어져요? 원자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막 돌아다니는 원자가 온도가 더 내려가면 지들끼리 붙을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아시겠어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시초에 기본적인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때 온도가 높았다 낮았다? 굉장히 높았는데 걔네가 우주 팽창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됐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점점 물질들이 떡져서 지금 뭐가 된 거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모든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살짝 읽어보시면은 멈춰놓고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우주 초기에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어떤 시기에 뭐가 만들어졌느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딱 좋죠. 알겠죠? 이런 내용을 이해하려면 오늘 뭐 해야 될까요? 복습!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박수! 꺼주세요!